그렇게 의뢰인분이 써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다시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박미나 변호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네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은 언제 써야 하나, 왜 써야 하나, 그리고 반성문은 어떻게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반성문을 쓰는 경우에는 범법행위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거나 판사님에게 또는 검사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거나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이거 읽어보시나요? 경찰관께서 읽어보시나요? 안 읽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반성문의 중요성을 좀 생각지 않고 반성문 안 써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했는데 판사님께서 반성문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판사님께서 다 읽어보시고, 또 어떤 판사님께서는 어떤 의뢰인께서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참 많이 냈는데 재판하시면서 반성문에 이러이러한 내용 쓰셨죠? 이때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판사님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에는 거짓됨이 없이 사실만을 진실대로 진정성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성문은 경찰 조사에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쓴다고 하면 이 반성문을 받는 경찰관께 쓰는 것이 될 것이고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걸 반성문을 쓴다. 그러면 검사님께, 읽어보시는 사람께 수신인이 검사님이 되는 것이죠. 또 간단하게 이제 약식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약식 기소가 돼도 담당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반성문을 또 판사님께 쓰실 수가 있고요. 약식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럼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도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약식 사건이 아니라 공판 사건, 재판이 처음부터 열리는 이런 사건에서는 그 담당 판사님께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반성문 쓰는 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반성문에는 먼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상단에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 아래에는 본인께서 반성하시는 내용을 육하 원칙에 잘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잘못했고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는 내용은 제가 좀 좋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의뢰인분이 써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다시 좀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드려야겠죠. 판사님께 이런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판사님께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한 부분의 반성, 피해 내용,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잘못했고 내가 전부 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을 특정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가 했기 때문에 잘못했고 반성을 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내용을 쓰시고요. 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가 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이렇게 감정도 상했고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봤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런 조치나 방안이 또 있으면은 반성문에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나는 사후에 이런 조치를 하겠다, 또는 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다시 한번 반성하는 매짐을 하면서 자세히 이런 부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하면 반성문을 한 번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또 1심, 2심, 3심 가는 경우에 재판부가 바뀌잖아요. 판사님이 바뀌기 때문에 반성문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문을 본인이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 그 반성문들 사이에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거짓이 있어서 번복하는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고 라고 하면서 번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쓰신 반성문 자체의 진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반성문을 쓰실 때 판사님이 이것을 읽기 때문에 판사님이 감정에 호소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꾸며내서 판사님에게 감동을 주는 식으로 거의 글짓기를 하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진정성 있게 설명을 강조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반성문을 제가 읽어보면 반성은 하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든지 책임 회피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반성문을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반성문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성문은 제가 읽었을 때도 이게 반성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정으로 반성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읽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성문은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반성을 하시면서 말로만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10장 20장만 계속 써서 내면은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말보다 행동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했고 또는 피해 보상을 얼마를 지급했다 또는 지급한 내역이라든지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받았다라든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성문에 들어간다면 판사님께서 이를 양형에 더 참작을 하셔서 선처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언제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어느 단계에서도 반성문은 계속 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건에 대해서 한참을 부인을 하다가 재판 마지막에 사건에 대해서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문 한 장 띡 내면 판사님이 이를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보지 않겠죠. 그래서 잘못을 했고 이를 통해서 판사님이 선처를 받고 싶다라는 판단이 있다면은 빠르게 잘못을 인지하고 이 내용을 상황을 정리해서 반성문을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옳은 행동만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이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진짜 어른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책임지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박리나 변호사를 찾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